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1984년에 발표된 임철호 작가의 동행입니다. 이 작품은 1982년 수배된 친구와 함께 목포까지 동행했던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고 있죠. 역사적으로 1980년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해예요. 이때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고요. 민주정치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국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했죠. 계엄군은 학생과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탄압했습니다. 27살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던 작가는 민주화 운동의 생생한 목격자로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고요. 살아남아서는 죄의식과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동행이 탄생했지요. 너라는 2인칭 대명사로 시작해서 너와 동행하는 길의 끝에서 마무리되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나는 너의 표정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너가 겪었을 고통과 심리를 추측하는데요. 뭐뭐 거실이라, 뭐뭐 주는 듯한, 뭐뭐 듯했다와 같은 어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묘사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리감의 원인은 바로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읽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의 입장이 되어서 독재 정권을 살아가는 청년의 고뇌를 느끼고 너를 연민하게 되지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볼까요? 오후 3시 나는 너와 전화박스 옆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나가 너를 다시 만난 건 일주일 전이었죠. 1년 반 동안 사라졌던 너는 어제 나에게 전화를 걸어 MC까지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너랑 같이 동행하고 싶은데 그래 주겠니? 그 무렵 나는 그동안 조심스럽게 휴식을 즐기며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2가지 소리가 들려왔죠. 하나는 가지마, 안 돼 하는 소리였어요. 너의 존재를 경계하며 신호를 울리는 소리였죠. 다른 하나는 네가 몰고 온 불길한 파괴의 북소리였습니다. 나는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았고요. 결국 너가 일으킨 불안함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불안은 접선이라는 단어로 피어올랐어요. 나아가 너와 전화박스 옆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누군가 만남이 아닌 접선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웠죠. 왜 이렇게 생각했냐? 그 당시 너는 지명수배자였거든요. 잠시 후에 너는 H건설회사라고 쓰인 두툼한 검은색 점퍼에 차양 있죠? 햇빛을 가리는 부분이 넓은 모자로 어색한 변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 거뭇한 수염까지 기르고 있었죠. 2사람은 함께 택시를 타고 S읍으로 간 다음에 S읍에서 기차를 타기로 합니다. 택시가 도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나는 일주일 전 너와 재회하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친구 K의 전화를 받고 K의 집으로 가보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너가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1년 동안 14번이나 거처를 옮겼다는 너. 몰골이 해쓱해져 있었지요. 그런데 뭉클한 반가움보다 죄스럽고 쑥스럽고 꺼림칙하고 불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서먹한 분위기가 감춰지지가 않죠.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독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일 거예요. 나와 너는 친구이기도 했지만 민주화 운동을 함께하던 동료이기도 했어요. 동료는 같은 목표를 가진 존재지요. 그들의 목표는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 운동을 극심하게 탄압하고 독재 정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갔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너처럼 숨어 살기도 했어요. 나와 같은 이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답답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야 했죠. 솔직히 너가 기억 속에만 있을 때에는 편하게 잠이라도 잘 수 있었어요. 일상을 바쁘게 지내다 보면 함께 겪었던 민주화 운동의 아픔과 고통은 저절로 지워질 테니까요. 그래서 너의 존재가 나에게는 불편하고 또 어려운 겁니다. 너는 그해 5월이 나쁜 꿈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나가 너를 그동안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은밀한 배신의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기차역에 도착한 나와 너는 선뜻 대합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건물 바깥벽에 지명 수배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그 중에는 분명 너의 사진도 있을 거예요. 기차는 M실을 향해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데요. 한 여자가 빗속에서 기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때
나와 너는 이 장면에서 모두 5월을 떠올립니다. 가마니에 덮여있던 시체를요.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그 정도로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는 의식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차 안에서 술을 마십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기차 안에서 술을 팔기도 했었어요. 너는 술김에 마음을 털어놓죠. 나에게 함께 MC로 가달라고 부탁한 건 그 처량한 마음 때문이었대요. 하지만 너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약속을 남깁니다. 나는 너에게 말합니다. 뭔가 말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난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 너가 나에게 대답하죠. 글쎄, 그렇지만 누구도 그걸 가르쳐 줄 순 없겠지? 자기 몫의 삶을 결정하는 건 오직 자기 스스로일 뿐일 테니까 말이야. 어쨌든 모든 게 잘 될 거야. 무엇보다도 넌 현명하잖니.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자. 아직은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너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는 14번씩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상처를 극복하려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행동할 걸 권했죠. 어쩌면 그 당시 작가가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임철우 작가의 단편 소설들 가운데에는 민주화 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이 더 있는데요. 봄날과 사사나는 여름, 직선과 독가스 역시 동행과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정도로 1980년 광주의 5월은 작가가 종이 위에 쏟아내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철우 작가의 동행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